안녕하세요. 히랄라 헬스토리 재미있게 보고 계시죠? 자, 오늘도 여러분들한테 유익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가을이 시작되기 무섭게 찬바람이 불어오며 아침 저녁 쌀쌀한 날씨가 시작되었습니다. 날씨가 제법 쌀쌀해지니 무엇이 가장 먼저 생각나십니까? 한절기, 알러지, 감기. 저는 따뜻한 온돌방에 아랫목과 따뜻하게 마시던 생강차가 생각납니다. 우리들이 사용하는 건강 상식 중에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것들이 꽤 많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대에 선조들의 지혜와 비법 같은 꿀팁을 오늘 알아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조선시대 창궐했던 질병과 안타까웠던 사회적 문화와 현실 등을 알아보기 위해서 과거로의 시간여행을 떠날 겁니다. 자, 조선시대로 가보시죠. 간혹 질병들이 현대에 들어 많이 생겨났다고들 생각하지만 과거 조선시대 혹은 그 이전부터 인간의 식습관에 의해 발병하는 질병들은 꾸준히 우리 곁에 머물러 왔습니다. 또 과거에 비해 요즘 질병이 많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평균 수명은 훨씬 더 길어졌죠. 조선시대 왕들의 평균 수명은 44살이었다고 합니다. 사계절 산의 진미를 먹고 하루 종일 어이와 궁녀들에게 극진한 보살핌을 받은 것에 비추어 본다면 결코 장수했다고는 볼 수 없는 수명 인생이죠. 그런 왕들의 사이는 무엇이었을까요? 지금 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왕들의 사이는 대체로 고혈압, 당뇨병, 중풍 등이 일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상당수의 왕들은 재위기간 내내 다른 질병으로 괴롭힘을 받았죠. 그것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종기입니다. 종기로 인해 몇 개월간 문박 출입조차 하지 못한 채 누워 지낸 경우가 허다하고 심지어는 중국 사신조차 접견하지 못해 외교적인 문제가 생긴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종기가 얼마나 심했기에 일상생활도 어려울 만큼 고통스러웠던 것일까요? 종기라는 질병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종기가 어떤 질병인지는 다들 아시죠? 피부에 생기는 수포 형태의 발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종기는 인간의 피부의 모낭에서 발생하는 염증성 결절로 모낭염이 심해지고 커져서 생긴 것을 종기라고 합니다. 종기의 고통은 겪어보지 않으면 알 수 없을 만큼 극심한 것이 특징인데요. 그럼 원인은 무엇일까요? 조선시대에는 알 수가 없었겠죠. 종기는 호두알균이라는 피부 조직에 존재하는 상재균이 당뇨, 비만, 불결한 위생상태, 면역 결핍 등에 의해 생기게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평소에는 함께 잘 살아가고 있지만 내 몸이 약해진 순간에는 돌변하여 나를 공격하게 되고 그로 인해 피부 질환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치료는 보통 환원화된 고름을 밖으로 배출하도록 하여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항생제 투여를 통해 그 증상이 악화되는 것을 막고 감염을 약화시키게 됩니다. 이처럼 종기는 오늘날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가벼운 질병일 뿐인 거지. 하지만 현대의학에 사용되는 항생제를 비롯한 의약품과 의술이 없던 시절인 과거에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세종은 즉위 때부터 알아온 등창이라는 종기에 오랜 시간 시달린 것으로 전해집니다. 세종의 뒤를 이은 문종 또한 병치레가 잦았는데 세자 시절부터 악성종기로 고생하던 그는 결국 제대로 나라를 다스려 보지도 못한 채 병마에 시달리다가 재위 2년 만에 종기가 악화되며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실록에 따르면 이 밖에도 중종, 효종, 숙종, 정조가 종기로 시달렸으며 특히 효종은 즉위 10년째 되던 해인 1659년 귀에 난 종기로 인해 침을 맞던 도중 운명하게 됩니다. 이후 효종의 죽음을 두고 정치적인 목적의 사고였다는 의견과 침을 놓던 중추원 관리의 의료사고라는 견해가 전해지는 등 죽음의 원인을 둘러싸고 많은 논란도 있었다고 합니다.
조선의 왕들이 이처럼 근본적인 질병과 질환에 시달려 했던 원인은 과연 어디에 있었을까요? 현대 의학의 관점에서 봤을 때 과도한 업무량과 운동 부족, 그리고 혼돈의 역사를 겪어낸 왕들에게 주어진 정신적으로 극심한 스트레스가 원인이 아니었을까 짐작해봅니다. 이렇게 왕들에게도 피해갈 수 없었던 중증의 질병을 예방하고자 조선 선조 29년의 의관이었던 허주는 동의보감을 편찬하여 의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게 됩니다. 동양에서 가장 우수한 의학서 중 하나로 평가되며 2009년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으로 선정되기도 한 동의보감은 쉽게 병을 진단하고 쉽게 구할 수 있는 약재로 병을 다스리도록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 민족의 전통의학은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한의학의 시초가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죠. 동의보감에 기록된 왕들이 몸을 다스리기 위해 먹던 몇 가지 식이요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변이 너무 자주 마려울 때는 호두를 먹어 그 증상을 호전시켰습니다. 호두를 따뜻한 물에 살짝 익힌 후 자기 전에 따뜻한 술 한 잔과 함께 먹고 자는 것이죠. 그 밖에 호두는 불포화 지방산이 있는 식물성 지방으로 동맥경화 예방과 피부 노화 방지에도 큰 효능이 있다고 전해집니다. 면역력이 낮아지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것은 감기죠. 왕에게 감기 초기 증상이 발견되면 파탕을 끓여 먹어 병세를 치유했다고 합니다. 파를 잘게 썰어 탕으로 끓여 마시면 감기 증상이 나아졌다고 합니다. 또한 대파는 신경 안전 효과도 있어 숙면을 도와주기 때문에 감기엔 더욱 효과적이었다고 여겼죠. 가지각색의 연애를 즐기며 술을 마셨던 왕들도 다음날 숙취는 피해갈 수 없었죠. 숙취를 호소하는 왕에게는 굴을 올렸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생굴에 식초를 얹어 같이 먹으면 숙취 해소에 도움을 준다고 하는데, 굴은 영양이 좋고 갈증 해소에도 효과적일 뿐 아니라 빈혈이나 황달 등 신경쇠약 증세를 보일 때도 굴을 처방했다고 합니다. 철종이 체력을 관리하는 데 자주 먹었다고 전해지는 음식은 메밀국수가 있습니다. 메밀은 동의보감에서도 천연소화제 역할을 해서 위장이나 비장의 열을 내려주는 데 좋다고 쓰여져 있습니다. 이처럼 질병의 가벼운 초기 증상들은 식이요법만으로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을 선조들의 지혜를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왕들의 이야기에 이어 백성들이 가장 두려워한 질병이 있었다는데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야기는 2부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 기다려주세요.